예, 첫 번째 소식입니다. 주말 사이에 정청래 대표와 박찬대 의원이 심야 회동을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관련 영상을 보고 와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설명회는 국회 운영사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토론의 시작하기에 앞서 정청래 예, 김한 한겨레 21 기자님,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주말 사이에 영상 보셨지만 정청래 대표, 박찬대 의원이 심야 회동을 했다. 이게 뭐 이슈가 될 일인가? 왜냐하면 국회의원끼리 만나는 경우는 다 많고요. 뭐 지도부랑 뭐 기존 지도부랑 만나는 경우도 당연히 뭐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왜냐하면 뭐 영상 끝말잇에도 나왔습니다만 지난 전당대회 때 약간 좀 이제 강하게 경쟁을 하면서 불거졌었던 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함이 아닌가, 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우선 타이밍적으로 낮도 아니고 왜 밤일까, 그리고 술자리일까, 이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에 대한 회복적 측면도 있겠지만 이 둘의 관계를 좀 재정의하는 타이밍이 드디어 왔다. 기억하시지만 그 2025년 8월 전당대회 때 대척점에 섰었고, 그 전에는 이제 최고위원과 각자 이재명 당대표를 보필하는 위치에서 최고의 단합력을 보였던 게 둘이거든요. 정청래 그 최고위원의 그런 돌파력, 박찬대 대표의 바로 그 조직력, 추진, 그 친화적인 행보, 그런 것들이 같이 해서 둘은 정말 최고의 행보였어, 정말 조합이 좋았지. 하지만 안타깝게도 2025년 8월 전당대회에서 이러한 좀 파열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당 내에선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둘이 움직이면 뭔가가 시작된 거다. 둘이 지금 같은 방향을 보고 있고 각자의 승리를 위해서 어찌 보면 동상이몽이고 어찌 보면 다시 동지의 행보를 시작했다고 보실 수 있는데, 왜냐하면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인천시장, 그러니까 6월 지방선거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정청래 당대표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각자의 승리를 위해서 둘이가 필요성에 의하던 과거의 동지적 측면에 의하던 친명이란 프레임 하에서 지금 관계의 재회복과 서로의 위치에 대한 재정의의 작업이 시작됐다, 이렇게 봅니다. 예, 사실 이 둘이 사실 좀 사이가 좋다고는 알려져 있었는데, 지난 전당대회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고, 전당대회 이후에는 또 박찬대 의원이 좀 자맹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번 심야 회동이 좀 눈길을 끈 게 아닌가? 근데 저는 이게 이제 막 일종의 언론이 하도 이제 이거에 대한 허수아비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친청과 친명이 다른 것인 것처럼, 예를 들면 당내에 엄청난 갈등이 있는 것처럼 그랬었죠. 보도를 해왔기 예. 때문에 사실 이제 이 만남이 뭐 회동이 어쨌든 주목을 받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보면 통상적으로 보면 당대표 경쟁을 하다가 지면 이제 정치 활동을 좀 자맹을 하는 게 사실 관행적인 일이죠. 왜냐하면 그랬군요. 예. 본인은 이제 어쨌든 졌고 새로 당대표가 된 사람의 정치적 룸이 열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서 보면 박찬대 의원이 뭐 지금 최근에 여의도 정치들이 여러 이제 말하자면 존중받던 문법이나 관습들이 다 이제 사라진 뭐 날것의 풍경이긴 하지만, 박찬대 의원의 그런 행보는 뭐 이전부터, 그러니까 정치적 관행으로 존재해 왔던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제 양문석 의원이 뭐 한동안 어색한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말하자면 그 기존에 존재했던, 예. 그러니까 막 기자들 사이에서 물어보면 야 누가 친청이고 누가 친명이라는 거야? 뭐 이런 게 사실, 그리고 180명 정도, 거의 17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예. 이거를 뭐 이렇게 하나 두 개의 계보로 가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습관적으로 이제 그렇게 기사들을 써왔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주목을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이 박찬대 의원은 지금 이제
곧 있을 지선에서 인천시장 출마를 저울질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또 심야 회동이 서로에게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결국에는 딱 그거죠. 연임과 출마, 각자의 목표는 굉장히 정확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하면 본인의 연임, 한마디로 본인의 권력, 당 내로서의 권력의 핵심이 되는 거고요. 박찬대 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출마를 함으로 인해서 인천시장 승리를 하면 행정 권력으로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결국엔 연임과 출마에 따른 각자의 이동이 예정되어 있는 건데요. 이러한 테마 하에서 서로가 지금까지 평행선 5달 만에 회동이고 심야이고 또 술자리이잖아요. 이건 단순한 자리가 아니라 뭔가 좀 풀어보자. 우리 각자의 이익선은 서로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걸 해치지 않는 선에서 우리 같이 가보자. 지난 2025년 8월 전당대회에서 그렇게 뭔가 파열음이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걸 보여주지 말고 각자의 계산기, 각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은 채로 우리 함께 가보자라는 그런 상징적 의미로서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지금 정청래 대표에게도 친명이란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냐? 나는 그냥 친청, 나 개인 세력이 아니다. 이게 친명의 상징인 박찬대 의원과도 이렇게 잘 지내고 이 사람이 자신의 행보를 할 수 있도록 나도 어떻게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상징성도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5달 만에 심야 회동이 이루어졌고 이런 각자의 계산기 하에, 각자의 시계 하에서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정청래 대표가 당권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는 친명 의원들과 좀 접점을 늘려야 하는데 지난 전당대회에서 박찬대 의원은 친명 쪽으로 이제 이름을 알렸고 전당대회에서 수박 논란이 있었던 네. 예, 본인은 이제 아마 정청래 대표는 굉장히 억울할 텐데 수박 논란이 있으면서 억울할 거예요. 그죠? 네. 예.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친명의 가장 대표적인 박찬대 의원부터 만난 것이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저는 이제 그런 뭐 개보적인 개파적인 접근보다는 민주당이 지금 어쨌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집권 이후에 최대 좀 말하자면 위기 국면 같은 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하나는 청와대와 당의 관계에서 놓고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전히 이제 일정 정도에서 굳건하게 유지가 되는데 민주당도 뭐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대통령 지지율과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점에서 놓고 보면 이건 잠재적으로 보면 선거에서 굉장히 불안 요소죠. 왜냐하면 불안 요소면서 뭐 기회 요소이기도 하죠. 대통령의 로 이제 간판으로 선거를 치르면 그만큼 승리할 가능성이 높지만 어쨌든 당내의 고민이 있을 거고 그 점에서 이제 정청래 지도부의 어떤 이제 선택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스킨십을 넓히는 선택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예. 하나는 지금 이제 뭐 김병기 의원 문제라든지 강선우 의원 문제라든지 뭐 이해운 성문회라든지 예. 오늘 있는 여러 가지 현안 이슈들이 보면 이제 완연하게 집권의 어떤 허니문 기간이 지나가고 집권당의 어떤 문제들이 노출되는 시기가 이제 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서의 어쨌든 뭐 당내 중량감 있는 인사들의 만남 뭐 이런 의미가 그러니까 당의 위기의 어떤 대응 이런 의미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박찬대 의원을 시작으로 다른 의원들도 좀 접점을 늘려갈까요? 계속해서 만날까요? 근데 이게 자칫하면 대표가 지금 이제 인천시장 후보군도 여러 명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고 뭐 본인이 직접 출마 의지를 비춘 분도 있고 한데 예. 대표가 이제 골라서 만나면 그게 또 이제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지만, 예, 그렇기 예. 때문에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는. 예, 그렇군요. 뭐 지금은 일단은 그럴 거라는 어떤 뭐 이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알려진 건 네. 없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일단 정청래 대표가 지선 이전에 원팀으로 뭉치자 이렇게 강조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1인 1표제를 일단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 안건을 일단 통과한 상태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결국에는 그 한마디로 말하면 권력의 재편이죠. 이제 이것이 1인 1표제라는 상징성은 결국에는 권리 당원과 대의원의 비율 20대 1일 텐데요. 사실 누군가에게는 어떤 권력에 대한 개혁일 거고 누군가에게는 권력에 대한 어떤 퇴출이나 자신의 영역 축소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반발들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과거에 이재명 당대표 때부터도 추진됐던 게 바로 1인 1표제 그리고 권리당원의 역할 확대고 그래서 20대 1까지 지금 내려온 거고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갑자기 정청래 당대표가 이상해서 아니면 정청래 당대표라서 하는 게 아니라 과거 이재명 그 대표일 때부터 추진되었던 정말 당원 주권 시대의
하나의 큰 핵심 물줄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특히 2025년 12월 5일에 중앙위원회에서 이제 표결에 찬성했던 게 70% 정확히 72.65%인데 그때 안타깝게도 재적의원 과반 출석 미달로 이제 부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당원들의 의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2026년 1월에 당무위 통과되고 2월에 다시 그거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 1인 1표제가 되게 오랫동안 추진이 되긴 했는데 네. 어떤 내용이길래 당내에 이렇게 반발이 지속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결국 전국 대의원 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인데요. 결국엔 비율이 기존의 20대 1에서 대의원 권리당원 모두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당원이다. 20대 1 말이 되냐? 1대 1로 바꾸자. 이게 핵심 골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2025년 12월에 이것이 부결이 됐잖아요. 그 중앙위원회 표결에서 다시 이번에 당무위 통과로 해서 표결에 붙일 예정이고요. 근데 이게 왜냐하면 지금까지 대의원에게 왜 이게 표를 줬었냐? 역사적 배경은 대의원은 우선 조직에 대해서 굉장히 그 활동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대의원 좀 더 그리고 우리 그 민주당은 전라도 지역에 많은 당원이 있기 때문에 경상도 지역에서 목소리를 좀 더 배가시키기 위해서 적용됐던 원칙이 바로 대의원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는 헌법상 평등권이 명시돼 있고 정청래 당대표는 권리당원과 대의원에 더 이상 차별점을 두면 안 된다. 이건 이재명 대통령부터 이재명 대표부터 시행됐던 거다라고 해서 바로 2025년 이 당원 주권 시대를 목표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결과는 뭐였습니까? 2025년 8월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했다. 이거는 바로 당원 주권 시대에 대한 당원들의 강렬한 바람이 이제 녹아든 거다. 그래서 이 당원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정청래 대표는 올해 상반기 2월에 이거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반대 의견이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최고위에서도 이현주 강득구 황명성 최고위원이 아예 공개적으로 1인 1표제에 대해서 일단 1인 1표제 자체에는 반대 의견은 아니지만 언제 적용하느냐에 네. 따라서 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좀 지적하고 나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박수현 대변인은 또 백브리핑에서 이거 계속 이렇게 반대 목소리 내면 해당 행위다. 좀 강하게 목소리를 냈네요. 그러니까 뭐 저는 민주당이 역사적으로 이제 그 평당원들의 권리를 높여가는 방향으로 정당 개혁을 추진해왔다라는 점은 인정을 하는데 예. 문제는 이제 구체적인 제도의 실현을 놓고 보면 이 제도가 만들어지는 타이밍과 기대 효과 같은 거에서 정책 셈법이 다른 경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르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대의원을 그만큼 이제 말하자면 우위에 놨던 역사적 맥락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뭐 설명하자면 길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이렇게 바꾸면 타이밍이 일단 이제 문제 우려가 제기가 되는 지점이 있고 이게 이제 지금 누가 보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청래 대표의 그 연임을 위한 포석인가라고 이제 다들 이제 제목이 뽑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하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더 우려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이 그렇지 않아도 예를 들면 강성 지지층 그다음에 이른바 이제 그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이제 목소리가 발언권이 큰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과잉 대표 대변되는데 그런 경향성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이제 우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반론은 지금 워낙 당원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 전체 당원의 표본이 전체 국민의 표본 뜻 그러니까 이른바 당신과 민심의 괴리가 그렇게 크지 않다. 예. 뭐 이런 이제 반론도 가능한데 이거 어쨌든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옳고 그르다 이런 거보다는 정치적인 타이밍과 이 정책 효과에 대한 좀 이해관계가 다르다. 뭐 이렇게 보는 편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